심하게 되면 자다가 일어나서도 먹어요. 너는 한약을 먹고 살이 찐 게 아니라 네가 많이 먹어서 찐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몇 번의 단계를 거쳐갖고 도달했어. 휴, 이제 다시 먹어야지.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약간 살을 빼고 돌아온 한의사 김태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인체 시계라는 게 있잖아요. 그거랑 실제 우리 일과가 돌아가는 거를 맞추면 참 좋거든요. 쉽게 말하면 해가 뜨고 나면 먹고 해지고 나면 먹지 마. 이게 기본 사이클인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쭉 오후까지 와서 식사를 중단하고 밤에는 먹지 않는 간헐적 단식이 있을 거고, 난 아침은 원래 잘 안 먹어. 해서 이제 오후부터 식사 시작해서 좀 밤까지 좀 식사하시고 단식하시는 분도 있잖아요.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? 앞에 그룹이 훨씬 체지방이 잘 빠집니다. 오전에 한 팀들이. 오후에 한 팀도 체지방 빠지긴 빠지죠. 안 한 것보다는 낫죠. 근데 앞에 팀보다는 비효율적이고요. 오후 팀들 중에는 일부의 그룹군에서는 내장 지방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좀 나눠야겠죠. 효율로 따지면 앞에 게 더 낫다. 논란이 되게 많은데 쉽게 말해 최근 연구에 대하면 이런 거예요. 뇌가 당이 땡겨요. 단 게 먹고 싶어요. 그래서 이제 설탕을 먹었을 때랑 설탕 대체품인 제로 콜라를 먹었다 쳐요. 먹고 났을 때 어떤 반응이 들까요? 당장 입은 만족할 수 있는데 뇌에서는 해당되는 당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. 계속 생각이 나요. 그러니까 목이 너무 말라서 갈증이 나는데 물을 한 잔 시원하게 마신 거랑 소금물을 마신 건 좀 다르잖아요. 물 마신 느낌은 나죠. 그래서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먹고 났을 때 더 갈증이 심해지겠죠. 소금물은 비슷한 거예요. 간헐적 단식 기간 중에 이런 질문도 있잖아요. 5시 이후에 나는 안 먹을 거니까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. 그냥 먹고 이게 체중 증가, 인슐린 분비가 돼서 기전이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칼로리가 없으니까. 근데 그 욕망을 사라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뇌를 자극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다,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게 나아요. 혈당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. 결국은 제가 아까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는 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거의 대표가 단순당, 정제 탄수화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먹는 야식들 이런 것들은 당 함유가 굉장히 많아요. 이게 갑자기 혈당이 오르는 거의 문제는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거든요.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우리 몸은 혈당이 확 스파이크 찍은 다음에 한 3-4시간 정도 지나면 췌장에서는 미리 인슐린을 또 분비해요. 또 먹을까? 해서 미리 조금 분비하거든요. 그럼 혈당 더 떨어지겠죠?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막 나와요. 입은 심심하고 막 짜증도 나고. 이제 그러면 먹겠죠. 이거 반복되는 거예요. 제일 안 좋은 건데 중독이에요, 중독. 탄수화물 중독. 심하게 되면 자다가 일어나서도 먹어요. 자다가 한 새벽 2시쯤 깨가지고 주섬주섬 라면을 하나 끓여서 먹기도 하고 과자를 막 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. 중독이 됐으면 중독에 준해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. 보통은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.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 동기예요, 동기. 강한 동기, 강력한 동기부여. 예를 들어서 내일 건강검진이에요. 오늘 저녁 5시 이후는 금식입니다. 물만 드셔야 돼요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럼 그 사람 먹을까요? 5시 이후에? 안 먹어요. 못 먹죠. 강력한 동기죠. 혹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고백을 했는데 차였어요. 내가 살을 반드시 빼서 멋진 혹은 예쁜 모습으로 너에게 다시 보여줄 거야. 강력한 동기죠. 두 번째는 인지예요, 인지. 내가 탄수화물 중독인가를 알아야 돼요.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도 막 먹네? 배가 안 고픈데 내가 뭘 먹고 싶어 하네? 혹은 먹네 실제로? 이런 거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. 마지막 3번째는 확신인데, 확신.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중독 치료에서 이거 치료하면 될까? 이렇게 하는 순간 치료율이 확 떨어져요. 난 이걸로 치료하면 나 끊을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면 치료 성공률이 굉장히 올라가요. 금연도 마찬가지고요. 금주도 마찬가지고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. 탄수화물 중독도 거기 준해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강한 동기가 필요하고 인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 이거 끊을 수 있어 확신이 필요하고 한약 드시면 좋습니다. 중독됐을 때 탄수화물 중독을 효과적으로 잘 컨트롤할 수 있어요. 신화 김동완 맞나요? 그분이 그 얘기했잖아요.
뭐 너는 한약을 먹고 살이 찐 게 아니라 네가 많이 먹어서 찐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맞는 말이에요. 한약은 칼로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10칼로리, 20칼로리 한 팩당? 그거 먹고 어떻게 살이 쪄요? 살이 찌지 않죠. 대신에 이제 소화 기능이 평소에 좋지 않은데 치료 목적으로 한약을 잘 드셔서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입맛이 좀 돌고 식욕이 좀 좋아지고 그러면 잘 먹어서 찔 수는 있겠죠. 근데 한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. 이거는 사실 한약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, 반대로 얘기하면 한약을 먹고 살을 뺄 수 있습니다. 뭐 다이어트 한약은 되게 종류가 많아요. 사람마다 좀 맞춰서 처방을 하는 편이고,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거예요. 입맛을 좀 떨어뜨린다. 첫 번째. 식욕을 좀 억제하는 거죠. 기본적인 식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가짜 식욕, 허위 식욕, 그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줄여주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체지방을 잘 연소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줘요. 두 가지 역할이 제일 메인이죠. 그러니까 당연히 먹으면 살이 빠지겠죠.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이 모든 걸 이겨내고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그럼 안 돼요. 우리가 뭐 금연껌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금연껌 씹으시면서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제일 중요한 건 난 살을 빼야 돼 라는 본인의 동기, 의지가 일단 있어야 되고, 그 상황에서 다른 것들 도움을 받으면서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. 길게, 긴 안목으로. 근데 대부분 욕심이 많기 때문에 2주 안에 끝내겠어, 뭐 한 달 안에 끝내겠어,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. 한 6개월 생각하고 6개월 동안 몸을 좀 만들어 가겠어, 내 건강을 위해서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사실 이런 내용들은 되게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. 우리 모르지 않아요.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냐면 이게 할 수 있는 거랑 하면 좋은 거를 잘 구분을 안 하고 시작해서 그래요.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게 식단이에요, 식단. 일상생활에서 계속 지속 가능한 거를 식단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데,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엄청 욕심이 나잖아요. 나 다이어트 할 거야. 이제 내가 2주 동안 해가지고 몇 킬로를 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. 이렇게 불타오르거든요. 그러면 막 닭가슴살 뭐 저염 사서 하고 야채랑 뭐 탄수화물 조금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식단을 만들고 그걸 먹고 뭐 몇 시까지 먹고 밤에 금식을 하고 잘 지킬 거라고요. 근데 이거를 3개월, 6개월 지속할 수 있냐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다이어트가 된다 할 때 계속 이렇게 쭉 체중이 빠지지 않아요. 절대 그렇지 않아요. 반드시 계단식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. 한 초반에는 쑥 체중이 빠져요. 2, 3kg, 잘 빠지는데? 기분 좋은데? 하다가 여기서 옆으로 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. 어떤 다이어트를 하든, 어떤 운동을 하든 심지어. 그냥 가로로 쭉 가는 시간이 있는데 대부분 이 시간을 이제 잘 참지 못하죠. 정책인데 요거를 몇 번은 뚫고 내려가야 계단식으로, 그래야 자기가 목표하는 체중에 도달할 수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더 중요한데, 이렇게 계단식으로 막 힘들게 몇 번의 단계를 거쳐갖고 도달했어, 휴, 이제 다시 먹어야지,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. 실패하는 다이어트의 대부분이 여기서 걸리는 거죠.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 체중이 왔을 때 3개월 정도는 유지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유지어터가 더 힘들고 더 중요하다 하잖아요. 이 3개월 정도 유지하고 나면 우리 몸의 세팅값이 바뀌어요. 너 체중은 한 이 정도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게 돼요. 그러면 쉽게 말하면 좀 더 먹어도 잘 안 찌고 덜 먹어도 잘 안 빠지고 한 500g에서 1kg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? 혹은 하면 좋은가?를 좀 구분한 다음에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내가 이대로 유지를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를 하시면 돼요.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야. 나 탄산음료는 안 먹어야지. 그럼 그것만 해도 하루에 한 50g 설탕을 안 먹는 거니까 우리 몸에 부담을 좀 덜 주는 거잖아요. 하는 거예요. 러닝구 내가 따라 해야지. 근데 나 시간이 없어, 못 할 것 같아. 퇴근 시간에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서 집에 간다든지,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갈 거 그냥 걸어서 올라간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. 그것도 못 하겠다. 그럼 살 못 빼는 거고. 그중에 이제 본인 판단에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추가해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. 좋아, 나는 5시까지 먹는 건 못 하겠어. 그러면 난 12대 10이라도 해야지. 그럼 6시까지 먹고 아침 6시까지, 아니면 7시까지 먹고 아침 7시까지. 이렇게라도 해야지. 하나씩 해서 한 2주만 해보세요. 그러면 좀 빠지거든요. 만족감이 있어요. 동기부여가 또 돼요. 그러니까 선순환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실패해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, 가까운 것부터 하나씩 해보자. 그게 핵심입니다.